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울 한 편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 날씨가 아니고 봄 날씨네요. 예, 조금 풀렸어요. 네. 네, 많이 풀렸습니다. 예. 이 텍사스도 사만사온이 있나요? 네? 사만사온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날씨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네. 네. 한국도 요즘에는 사만사온이 적용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상이 판별이 잘 편대네요. 안 된다고. 네. 여기는 전혀 모르겠는데. 네. 종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자, 네. 날씨는 종잡을 수 없지만 직원은 잘 예, 구해줘서 직원은 다행이다. 최근에 좋은 분 두 분을 구하시고 이야. 또 라디오에서 또 열심히 광고해 주셔서 네, 저희가 매일 덕분에 광고했어요. 목이 네, 터져 나갔어요. 네. 네. 뭐 괜찮으신데 아, 네. 네. 네, 여전하신데요, 뭘. 아, 네, 낭낭하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네. 열심히 광고해 주셔서 좋은 분 두 분 구했고요. 아, 네. 또 오피스 직원을 한 분 더 구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야, 광고는 사업장이 나가고. 점점 커지고 있군요. 커져야죠. 예, 야. 이야. 커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저 친하게 지내요, 좀. 왠지 올해는 올해는 우리가- 좀 완전히 주류 시장에 들어가려고요. 아, 주류 시장이라고 주류 그래서 시장으로 예, 들어가시려고? 술 장사가 아니라 네. 이제 그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으로 아, 가려고 지금 개그하신 그래서, 거죠? 예, 그래서 야, 이런 우리 식으로. 직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네. 왜 아재 개그 하냐고 그러는데 아, 너무 사실 재밌는데요? 주류 시장이라는 말은 그냥 네. 한문으로 쓰면 똑같은 얘기예요. 아. 이제 그래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려고 네네. 네.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겠네, 그러면. 좀 올해가 아마 우리 회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큰 전환기를 이루는 아.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왠지 저희가 좀 일조를 한 것 같은 제가 볼 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사장님을 딱 보면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어,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한국 사람들이 또 대세니까 우리가 또 다 이렇게 섭렵해야죠. 네, 저희가 5, 6년을 겪어봤잖아요. 네. 그게 저력이 있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럼요. 뭔가 우뚝 이 주류에서도 네. 이렇게 돋보일 것이다.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용의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주류 시장도 성공하면 뭐 네. 네. 양주라도 하나 가져올게요. 아니 시바스리가 어때요? 양주. 저는 그 시나리오 쓰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불개미 그 좀 대사 많은 걸로. 그거 네. 바빠갖고 요즘 쓰지도 못하고 아, 손 놓은 지가 지금 물 꽤 건너가! 됐어요. 저 넉대원. 아, 저도 막 네. 또 공부도 하는 게 있는데 책 놓은 지도 지금 거의 한 달 아, 됐고요. 그래.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토요일, 그래서- 일요일까지 네. 뛰다가 이제 네.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많은 일이 지금 손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 직원도 구하니까 그렇죠. 날래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패스트 컨트롤 약물 남용의 피해인데요. 약을 과하게 쳐서 좋을 게 없다 이런 건 거죠? 그렇죠.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우리가 벌레를 잡기 위해서 또 더 잘 잡기 위해서 네.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약을 많이 치면 되지 않느냐. 아, 독하게.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쳐서 생기는 아주 남용의 악효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약뿐만 아니라 네. 먹는 약조차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약물 남용으로.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한번 아주 그 큰 스펙트럼 하에서 한번 보고요. 아, 좋네요. 그것을 좋다. 또 우리 패스트 컨트롤 네. 이 작은 이 분야의 그 캐테고리를 좀 적게 해서 또 좁혀서 한번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면서 이래서 약물 남용은 그게 우리가 먹는 약이든 뿌리는 약이든 이렇게 과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수가 지금 이제 벌레 박사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 혼자서 가정에서 치시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아니요. 업체를 말하는 일반 거예요? 가정에서 치시는 사람들은 네. 아무리 뿌려도 우리 10분의 1도 못 뿌려요. 그러면 아하. 다른 업체에서 그거는 너무 많이 뿌린다는 너무 조금 거예요? 뿌리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약이라는 것은 이게 네. 화학 성분을 포함해서 네.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도록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먹는 약이든 그렇죠. 벌레를 죽이는 약이든 만드는 회사들이 같아요. 바이젤 그죠? 그러면 거기도 패스트 컨트롤 약도 만들고요. 네. 또 이런 약도 만들고, 그러니까 먹는 약도 만들고 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동물에게든 사람에게든 자연에게 적용됐을 때는 네. 적당히 뿌리면 적정한 선에서 그것이 활동을 하고 잘 컨트롤이 되는데 우리의 병도 잘 낫고 벌레도 잘 죽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장시간 거쳐서 많이 뿌리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네. 우리 신체나 아니면 자연에 또 벌레도 잘 죽지 않고 인간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안 좋게 돌아오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하잖아요. 내성 그렇죠. 네, 어떻게 네, 보시면 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제 분야는 아니죠. 이 약학 분야는 제 분야는 아닌데 되게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치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자면요. 지금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퍼져서 이제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팬데믹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네. 이후에 찾아올 가장 크고 중대한 재앙은 네. 네. 그러니까 질병이죠 말하자면 WHO에서 하는 거니까 네네. 재앙은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이라는 거죠. 실제로 말하면 슈퍼 박테리아 같은 그러니까 약을 써도 항생제를 써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균이 있다는 거죠. 인간 몸에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박테리아나 아니면 균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폐렴균 같은 거. 네. 물론 독감하고는 독감 바이러스니까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약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폐렴 같은 것, 독감으로 한 1년에 한 5만 명, 6만 명이 죽어요. 미국에서만. 네. 네. 근데 폐렴도 대부분 죽을 때 되면 하도 많은 다양한 독한 그 항생제를 써서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죽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고름이 생겨갖고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비슷한 질병으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네. 항생제를 쓰고 썼는데 더 이상 안 듣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야.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재앙으로 찾아올 질병은 내성균에 의한 사망. 근데 말하자면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 사망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이게 왜 생겼냐를 따져보면 이제 네. 금방 이해가 돼요. 원래 사람들이 그 대규모 그러니까 밀집 사회를 도시화하고 농촌에서는 또 대규모 목장을 지으면서 이제 산업화됐잖아요. 그렇죠. 소 기르고 닭 기르고 근데 가죽과 또 고기와 우유를 먹기 위해서 또 달걀을 얻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는데 대규모로 이제 예전에는 뭐 100마리, 200마리 하다가 10,000마리, 뭐 10만 마리 이렇게 해서 농장에 가둬놓고 울타리를 치고 기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두 마리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죽으면 그 안에서 대량으로 죽을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할 때 가축에게 그러니까 병든 가축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의 가축에게 주사를 놓는 거. 항생제를 미리 주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주냐면 사료에다가 넣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항생제를 매년 투여하는데 최근 몇 년간 그 증가 추세를 보면 항생제 투여 증가 추세를 보면 매년 100%씩 증가를 해요. 많이 넣는 거. 그러면 몇 년이면 네. 뭐 10배, 20배도 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도요, 웬만한 항생제에서는 세균이 안 죽는 세균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질병이 생겨도 이 가축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도 계속 약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에 좋은 균까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서 또 어. 항생제가 안 듣고요. 그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유일한 대책은 뭐냐면 그냥 도사라는 거예요. 수백 수천 마리 막 죽이는 거예요. 땅에 묻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가축하고 사람에게 항생제를 쓰는데 가축에게 쓰는 항생제가 80%예요. 네. 인간에게 이제 20% 쓰는데 네. 그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잖아요. 페니실린. 페니실린 지금 그 주사를 그 약물을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면 2, 3%밖에 안 죽어요. 세균이. 세균이. 예, 그리고 96, 7%가 살아남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 왔던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항생제 사료를 먹은 가축. 소고기, 네. 돼지고기, 닭고기를 그럼 먹는 영양이 오나요? 사람한테 와요. 아, 진짜요? 예, 걔네들이 먹고 소화를 다 시키고. 안 그래요. 우리 몸으로 와요. 그래서 축적이 되어 있는 걸. 항생제를 네. 먹지 않은 고기를 사시는 게 좋죠. 아, 제가 그런 그래서-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슈퍼푸드를 많이 먹으면 몸이 점점 사람이 커진다는 이렇게. 살찌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그것들이 되는 써 있어요. 네. 완전히 올게닉 제품 중에 네. 항생제까지 투여하지 않은 그걸 보고 네, 이제 먹어야 네, 되는 시대가 사시는데 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가축에게 쓰는 항생제 30종 중에 18개가 이제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네. 그들이 대부분 이 항생제를 이제 사람의 몸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는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는 어떤 균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못 잡아요. 내성이 이미 생긴 거라서. 그래서 그걸 내성균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 내성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슈퍼박테리아인데 아무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제 박테리아거든요. 야. 이런 균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게 동물로부터 온 거군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도 이제 폐렴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들어요. 폐렴균. 예, 이거는 뭐 듣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가축이든 사람에게든 항생제를 투여할 때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쓰지를 않고 네. 이제 의사에게 먼저 묻고 어떤 것들은 이제 내성 때문에 안 들으니까 네네.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맞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항생제를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진짜요?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마이신 뭐 이런 거. 왜요? 굉장히 많이 써요. 마이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그 병원에서 너무 쉽게 의사들이 또 그냥 막 써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장, 그러니까 대규모 가축 농장을 통해서 그쵸.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균은 그렇게 항생제로 잡아요. 네. 근데 몸에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벌레, 닭 몸에 네네. 이렇게 진드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잡냐면 벌레 약을 쳐요. 그렇죠. 우리가 잡는 벌레 약도 그냥 동물한테 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들판에다 풀어놓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감염이 잘 안 돼요. 감염이 아니라 벌레가 잘 안 생겨요. 네. 날아다니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규모로 이렇게 특히 닭들은 좁은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알 낳는 일에만 그렇지. 하니까 좁은 그래서. 공간에서 이렇게 특히 진드기들이 닭의 몸에 진드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금방 번지죠. 그럼 진드기가 피를 계속 빠니까 몸도 약해지고 달걀 품질이 안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 닭의 몸에다가 약을 뿌려요. 약을 뿌리는데 벌레 약을 뿌리는데 그 벌레 약이 이제 흔히들 어떤 약이냐면 개 몸에 벼룩이나 그렇지, 맞아요. 저기 뭐예요 진드기 생기지 않으라고 동물병원 가면 살짝 뿌려주는 게 뿌려주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아주 많이 써요. 닭한테요. 그래서 그 케미칼 이름이 피프로닐인데 네. 그 약을 저희도 쓰는데 우리가 쓰는 약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약이에요. 오래 가는. 얼마나 남아요? 사람 신체 몸이고 우리가 몇십 년이요? 털마이트 한다고 네.
털마이트 한다고 그 땅을 파고 그 약을 이렇게 묻는데요. 네. 우리가 10년을 워런티하죠. 아, 그래갖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 2017년, 18년에 전 세계적으로 네. 계란 파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는지 알아요. 왜 계란에서 케미칼 성분이 나왔다고. 네. 그 나온 성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닭의 몸에 진드기 잠다고 뿌렸던 많이 게 뿌렸구나. 계란에까지 나왔는데 네.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뭐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돼갖고 심각했거든요. 아마 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닭은 몸집이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그럼 우리는 닭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하루 이틀이 엄청 멀다고 또 먹잖아요. 지키는. 네. 계란도 그러고요. 그죠. 그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케이지 프리 사이즈. 예, 케이지 프리. 그리고 네. 고기의 몸에 있는 항생제도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무분별하게 먹이고 또 벌레약을 뿌리는 건 어떻게? 우리 몸에는 더 크게 남죠. 우리 먹이사슬에 의해서 최상위층인 사람은 가장 오염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우리 더 몸에 약해지는 축적이 많이 돼요. 네. 면역력이 자꾸 예를 들면 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네. 닭은 약을 조금만 뿌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닭을 하루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그렇죠. 두세 마리 먹을 수 있고 그 1년 내내 먹고 2년 내내 먹고 계란 후라이 맨날 먹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게 몸에 축적돼요. 쌓이겠어요. 그런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베지테리언이나 아니면 비건으로 전향을 근데 하던가요? 베지터리안도 힘들어요. 그게 네. 완전 무농약으로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게 불가능한 식물조차도.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농장이고요. 이제 말하자면 가축을 기르는 농장이고 또 우리가 채소나 과일, 네. 과수원이나 또 농장이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농약. 예, 네. 농약을 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몬드 농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네. 그러면 아몬드 하나만 심죠. 미국은.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네. 고구마면 고구마만 몇천 평 심고 이렇게. 그렇죠. 오. 네. 그게 어떻게 해요? 농사하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해요. 왜 왜요? 그러냐면 한 벌레에 한 질병이 들어오면 그 질병으로 어떻게 해요? 고구마는 다 썩거나 죽거나 그러죠. 산에도 소나무에 관련된 그런 나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나방으로 전멸을 인해서 해요. 그 소나무는 다 전멸하거든요.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나무가 죽어요. 네. 뭐 아니면 도네요. 한 가지 종류의 그런 식물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질병이나 벌레가 생기면 거기는 전부 다 이렇게 감염이 돼요. 벌레 중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대 대규모 농장이라는 게 이래요. 옛날에 우리 밭에 여기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네. 여기에 감나무도 심고 그런 병이 잘 안 걸려요. 아하. 근데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대규모 농장을 만들면 아. 거의 그렇지. 전멸해요. 그러니까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막 날라와요. 그래서 야 여기 먹을 거 많다. 여기도 가도 아몬드고 저기도 가 아몬드고 막 천국이. 벌레들이 점점 같은 벌레가 많아지겠죠. 네. 근데 어느 날 벌레들이 갑자기 느낌이 몸이 축축하더니 몸이 축 늘어져 갖고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네. 왜요? 이제 헬리콥터나 뭐 트럭으로 약을 뿌렸겠죠. 그렇죠.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타고날 때부터 건강한 놈, 약한 놈인 것처럼 벌레들도 어떤 벌레는 타고나기를 어떤 케미칼의 내성이 강한 벌레가 있고 그렇지 못한 벌레가 있어요. 살아남는 자가 네, 있다. 그리고 요즘 현대에서 개발하는 케미칼들은 벌레를 100% 이렇게 완전하게 100마리면 100마리 다 죽이게 만들지를 않아요. 미국이나 전 세계가 약물 때문에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험한 케미칼을 만들지를 않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금 벌레들이 그러면 많이 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내성 있는 애들은 살아남아요. 개 중에 또. 그러면 1년, 2년 있다가 갑자기 똑같은 벌레들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약을 많이 뿌려서 죽여놨지만 벌레들은 다 죽지 않고 그럼 그 벌레들의 다음 세대쯤에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살아남은 벌레들이. 그럼 이 벌레들은 어떻게 되냐면 슈퍼 박테리아처럼 네. 슈퍼 내성을 가진 벌레들이 돌아와요. 이야, 더 강력해져서요. 갈래. 왜요? 네. 부모 세대가 몸의 내성이 벌레약에 대한 내성이 아주 높은 벌레였는데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와, 굉장히 튼튼한 그렇죠. 벌레 약에 잘 견디는 벌레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 똑같아요. 항생제나 야. 벌레 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예전에 치던 약은 들지를 않고 똑같이 항생제처럼 더 강한 벌레약 개발을 하겠죠. 아, 점점 세지는군요. 예, 네. 예, 예. 아. 그렇다고 벌레는 완전히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마치 더 강한 항생제를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네. 벌레약도 더 강한 약, 더 많은 약을 뿌리는데 네네. 그럴수록 벌레는 더 강해져서 또 계속해서 돌아오고 해서 악순환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약을 많이 뿌린다? 네. 네. 좋은 게 약을 아니다. 강한 약을 뿌린다? 네. 그의 결과는 뭐냐면 네. 더 강한 벌레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음흠. 예를 들자면 우리 약을 치러 가면 손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네. 또 약을 사 먹으러 가도 의사한테 뭐라 그래? 생약 쪄주세요. 생거 달라고. 네. 네. 그 다음에 약을 뿌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세게 뿌려주세요. 많이 뿌려주세요. 아,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라는 뜻이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약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러면 안 안 되지. 되거든요. 네. 네. 알아서 주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알아서 주는 거죠. 그렇지. 예. 그리고 내 몸이 어느 정도로 이겨내면서 약이 보조작용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벌레 박사님이 방문을 하면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게 아, 나달라는. 거의 그러죠. 네. 제가 알아서 예전에 해주면 미국 되겠죠. 회사에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있던 미국 회사의 직원들이 네. 또 거기에 매니저 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손님들이 하는 네. 가게나 집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 센 걸 좋아하는구나, 한국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달라 그러는데 미국 회사는 아. 절대 그렇게 교육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싫어요. 하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네. 크게 피해를 볼 그리고 수 있게. 사람한테 너무나 네.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줘요. 사람 자체에. 어. 본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이야. 예. 그러니까- 강력한 네. 그 내성을 지닌 네. 벌레들이 이렇게 생존을 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일어나면 더 강력해지는. 네, 그거는 그럼- 이미 항생제에서 우리가 항생제에 견디는 세균, 내성을 가진 세균 예를 들었지만 벌레도 똑같이 그러게요. 벌레 약에 내성을 가진 네네.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 네, 벌레 약 치러 오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센 걸로 쳐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대표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곡은 시스타하고 함께 부른 노래네요. 예, 이 노래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지난달에 제가 엑시트라는 아카펠라 그룹을 맞아요. 그렇죠.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엑시트보다는 먼저 선배들이고요. 아, 나이가 아마 40대 초중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이에요. 아, 그리고 여성 2명, 남성 3명으로 네. 혼성 하고 있는 혼성으로 돼 네. 있는 그 메이트리 5월 나무라는 아, 메이트리. 네, 이제 화음이 조금 엑스트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화음이 제가 보기에는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화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재즈는 뒤에서 백코러스처럼 넣어도 네. 자기들끼리 아기자기하게 주고받는 그런 맛이 있는데 네. 뭐 그냥 클래식 기반이나 일반 다른 장르의 기반처럼 이렇게 시원한 맛은 없지만 되게 세밀하고 되게 이렇게 좀 뭐야 화성이 복잡한 약간 그런 가스펠 맛이 느낌 있죠. 나겠네요. 가스펠도 이제 기반으로 한 가스펠이지 가스펠하고 좀 다른데요. 조금 다른. 네. 굉장히 실력이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런 화성을 쌓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그 5월의 나무라고 그러셨는데 5월에는 가장 그 어떤 나무 정도를 연상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5월? 저는 예전에 5, 6월에 태능으로 그 배나무가 있는 갈비집을 배나무? 많이 가갖고 어. 그 생각이 나요. 배나무가 네. 아, 배나무. 창고라군요. 네. 아, 좋다. 배꽃도 예쁘잖아요. 배꽃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그래서 그 아름답죠. 밑에서 갈비 먹던 생각나. 네. 배꽃이 네. 너무 많이 날려요. 그 눈처럼 날리죠. 네네. 그렇죠. 자, 시스타와 메이트리가 함께 화음을 잃은 마보이
함께 감상하지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 약을 많이 뿌릴수록 이 벌레들이 내성이 생겨서 더 강력해진다라는 야, 교훈을 얻었네요. 그러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건 네. 그러면 벌레들도 더 약을 많이 뿌릴수록 강해지고요. 두 번째는 약을 많이 뿌릴수록 피해는 사람에게 와요. 사람에게 어. 온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물 시간, 과학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우죠.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약을 뿌리면 네. 제일 많이 죽는 게 개미, 거미, 날파리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죽으면 개구리나 뭐 물고기들이 뭐 100마리, 1000마리씩을 잡아먹겠죠. 저요. 먹이사슬. 그렇죠. 먹이사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구리 몸에는 그 날파리 몸에는 아주 미량의 케미칼이 들어가 있지만 네. 개구리 몸에는 그 날파리의 수백, 수천 배의 케미칼이 들어가서 쌓여 있겠죠. 그러겠죠. 그럼 그 개구리를 먹는 뭐 돼지도 먹고 그 다음에 뱀도 먹고 특히 이제 새들이 많이 먹잖아요. 네. 그걸 잡아먹는 동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구리를 10마리도 먹고 20마리니까 그것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농약이 축적되겠죠. 네. 어떻게? 그 상위 계층인 가장 고등동물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와. 케미칼이 어마어마한. 개구리에 들어간 농약에 또 수십, 수백 배의 농약이 축적이 돼 있겠죠. 우리가 또 그것만 먹나요? 그렇죠. 또 농약 뿌린 야채도 먹고 너무 슬프다.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나는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어. 그래도 사실은 안 그렇고요. 네. 몸에 많은 약품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것뿐만인가요? 이 세상에서 무해한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사과도 네. 먹고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썩죠. 썩죠. 썩으면 곰팡이 피고 그러죠. 네. 네. 그럼 곰팡이 핀 채로 계속 우리 주위에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말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예, 우리 몸에 병 생기죠. 네. 똑같아요. 우리 집도요. 페인트를 안 칠하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나무가. 아. 거기다 또 철판 같은 걸로 커버링을 안 해주면 안에가 다 썩어요. 또 인슐레이션을 넣어서 솜 같은 걸 넣어서 네. 보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열 손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슐레이션, 페인트, 집을 보호하자고 한 그런 물질에도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나와요. 그래서 그 새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새집 증후군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 이제 상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피해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좋자고 한 일인데 우리 몸에는 가장 큰 피해로 돌아와요. 어느 다른 동물과 짐승들도 네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고요. 사람에게 유달리 큰 피해가 와요. 음.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오는 거. 어떻게 네네. 돼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네. 아까 음악 나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내성균도 있는 거고요. 벌레도 진짜 웬만큼 뭐 약을 뿌리지 않고는 듣지도 않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뿌려서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뿌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약을 어떻게 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패스트 컨트롤 회사가 약을 뿌려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를 99%를 밖에 뿌려요. 집 밖. 외부. 예, 외부에. 네. 특히나 벌레들은 땅에서 주로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땅 속에 뿌리겠죠. 그러면 땅이 깊이 이제 내려가요. 어떤 집은 또 잔디에 있는 잡초를 또 죽이겠다고 잡초약을 뿌려요. 그건 우리 약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럼 그런 약들이 집 주위에 이렇게 쫙 뿌려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 한 7갤런을 뿌리니까요. 7갤런이면 아시죠? 어느 정도 분량인지. 1갤런짜리 바를 이만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7개 정도 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 뿌려야 이제 벌레가 한 3개월 동안 안 생겨요. 그래서 뿌려놓으면 그것이 축축하게 이제 집 주위를 적셔요.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피어오르겠죠.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집 주변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구름처럼 약이 피어 있어요.
아지랑이처럼요. 아지랑이처럼. 그래서 뜨거운 날 혹시나 네. 거기 가서 약치고 한참 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롱해롱. 네. 네. 그래서 실제 미국 그 아이들 주말에 그 뭐야 소프트볼 하고 네네. 야구 경기하다 쓰러진 애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쳐갖고. 네. 그건 그렇게 많이 치면 안 되는데. 그건 좋아요. 밖에 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어떤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은 아내 쳐달라는 소리 안 해요. 아내도 쳐달라 그래. 아내도 치는데 너무 많이 쳐달라 그래요. 근데 외부에 치는 거랑 안에 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약이 같은 걸 칠 수도 있고 다른 걸 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내는 굉장히 미량의 약을 치죠. 좀 약한 걸 예, 치는구나. 약한 걸 치는 게 아니라 투여량이 적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도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약들이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고 누적되어 있고 피어오르는데 집 안까지 약을 쳤어요. 그러면 사람이 피할 곳이 어디 있나요? 없죠. 없죠. 화생방이네요.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는 에어가 서큘레이션 돼요.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잖아요. 네. 그럼 계속 돌아요. 그러면 약이 집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약을 뿌렸던 게 물론 액체로 뿌렸지만 그게 마르면서 기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디션과 히터에 밀어내는 바람, 끌어들이는 바람을 따라서 집안 곳곳에 스며들죠, 약들이. 그럼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집안에 쳐달라 그러면 굉장히 따져가면서 물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어디에 무슨 벌레가 있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그냥 돈을 냈으니까 돈 아까워서 안에 약을 쳐달라 그러세요. 그거는 자살행위죠. 쉽게 말하면. 그러게요. 이런 거예요. 감기약을 이틀치만 이제 만약 제주에서 준다 그러면 나는 안 그래요. 한 달치 먹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셈인 거. 다 나왔는데도 계속 먹을. 예, 지금 안에까지 치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집 안에 있는데 벌레약까지 쳐갖고 그렇게 에어 서큘레이션 되면서 벌레약까지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안에 꼭 약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때냐면 네. 케미칼이 주는 피해보다 벌레가 주는 피해가 클 때예요. 예, 네. 같거나 크거나가 아니라 클 때 그쪽이 피해가 클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총을 갖고 있는데 총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걸로 누굴 죽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내가 방아쇠를 당겨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 프로퍼티에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총을 갈기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누가 총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효과적일 때 써야만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벌레 한두 마리 있다고 뿌려버리면 그 효과가 아니라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실내에는 안 치는 게 좋다. 실내에는 안 치는 게 좋고 뭐 개미 한두 마리 나오거나 거미 한두 마리 있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잡는 게 나아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들어오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벽과 벽 사이에 들어와서 살거나 벌레들이 그런 거니까 외부에서 잡아야 돼요. 그런 건 전문가 가서 조금만 쳐서 잡아야죠. 웬만큼만 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샅샅이 끌고 다니면서 여기 쳐라 저기 쳐라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 기간 밖에 나가 계셔야 돼요. 예, 진짜 밖에. 그렇게 자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약물은 기화되면 눈에 안 보여요. 액체로도 잘 안 보이는데 기체로 된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쓴 플라스틱 제품 때문에 환경 호르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잖아요. 네네. 이것도 일종의 케미칼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더 이렇게 안 좋게 또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전에도 빈대 몇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태우네 네네네. 이런 그 속담도 있잖아요. 네. 예. 네. 옛날 사람. 네. 아니 그거는 네. 아주 유명한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약물 뭐 무조건적으로 돈 아깝다고 약물 막 쳐서 나를 그렇죠. 죽이는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겠다. 네. 그런 교훈이 네. 있네요. 지금은 WHO도 경고할 정도니까요. 네. 지금 미국 심각해요. 지금 농사 수확량이 계속 줄어요, 해마다. 이유가 뭐냐면 벌이 없어서 그래요. 벌이 없어 주는데 그 벌이 왜 그러냐면
잔디약 치는 거, 그다음에 벌레약 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적당히 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끝냅니다. 예, 오늘도 감사했고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